안녕하세요. 부동산 팩트의 이춘환입니다. 내 집을 내 집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30일 날 공포가 돼서 실행 중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금 전세난 뾰족한 수가 없다. 할 대책은 다 했다. 아마도 있었으면 벌써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운이 빠지고 앞으로 이 부동산이 혼돈스러운 이 시장이 자리를 어떻게 잡아갈지 아니면 더 복잡해질지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 올해 발효가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환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기존 계약자가 아무리 재계약을 여러 번 했어도 다시 한번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은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5% 선에서 오르기 때문에 더 있고 싶다라고 대부분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께서 집을 못 파는 일도 지금 비일비재하고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그 임차인이 계약을 할 당시에 2년 전에는 전세금이 굉장히 낮았으나 지금은 전세금이 굉장히 오른 이런 지역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포동의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34평 기준으로 계약할 당시는 2년 전에는 약 8억 원의 전세금이었으나 지금은 약 13억에 육박하고 있어서 그 차액을 고스란히 임대인들이 지금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이면 계약, 예를 들어서 임차인에게 지금 5% 상한이지만 그걸 무시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들은 집을 비워줄 테니 이사비나 위로금을 달라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 12월까지 매도를 해야만 양도세 감면을 받는 주택들이 많은데 임차인들이 집을 보여주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아서 집을 매도를 못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이 과연 임대인을 위한 것인지 임차인을 위한 것인지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나 과연 이것이 정착이 제대로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비롯된 지금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서울 시내 이야기는 아니고 경기도 이야기인데요. 전세값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보니까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값이 나타나기도 했고 지금 그 서울의 중저가 주택이 급감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아유 이렇게 전세 어렵게 살 바에는 집을 사겠다라고 매수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이 가능한 중저가 시장의 매매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KB 부동산 리본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4.2% 2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2016년 지금 7월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63%, 중구는 61.4%, 그리고 성북구는 60.3%, 은평구는 60.1%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갭이 좁아지면서 또한 갭 투자도 다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의 주공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9,700만 원, 매매는 9,500만 원,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지금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경매 낙찰률도 최고가 111.8%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고 응찰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4개월 연속 70% 이상, 이거는 주거용 부동산을 말하고 있고요. 낙찰가율이 11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주택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업무라든가 상업, 낙찰가율은 오히려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공실 염려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기의 저하로 인해서 25.3%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주택 시장에 몰려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집을 사자라는 분위기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가 되겠죠. 그리고 금강구, 금천, 관악, 구로구 이런 대표적으로 중저가 시장이 지금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남 분당구라든가 광교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동탄 신도시 같은 거주하기 편리한 신도시들 외곽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표적으로 오산, 화성 외곽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 거냐라는 질문에는 저희도 참 대답하기가 힘든데요. 2009년 9월 이후 전세값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경기도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노도강이라든가 금강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상승하면서 경기도 외곽 지역 그 대표적인 예로 광명 또는 남양주 미사 그리고 가밀지구 이런 지역들이 성남 이런 지역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또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 전세 가격을 다 올려줄 수 없어서 또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18년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을 높여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전세가에다 오르는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해서 지금 임대인들이 그 부담을 덜고자 이 부담을 더는 것이 결국에는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로 해서 월세의 지출을 줄이면서 이 전세를 기반으로 해서 집을 매수한다든가 재테크의 기능을 갖고 하길 원하고 있고 임대인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은 편한데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인들도 월세를 높여서 그 월세로 이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으시면서 서울 강남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런 상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전월세 전환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임차인들에게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 서울은 101.6, 수도권은 100.9. 결국에는 세 부담이 결국에는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상이 실제 부동산 시장의 통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 도움이 되냐라고 직방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전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 전세 금액으로 나중에 재테크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임대인도 그 부담도 좀 덜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 매물이 너무나 없어서 3,000세대 또 혹은 2,000세대 하는 대규모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한두 개 정도로 굉장히 찾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워낙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난에 지쳐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요. 이번 주에 과천 정보 지식타운의 발표를 보면서 청약에서 탈락한 많은 분들이 매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중저가 시장의 아파트 시장이 이번에 굉장히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고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집을 보러 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리해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굉장히 사실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코로나가 좀 완화됐고 전세시장이 급등하면서 매매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고가시장과 중저가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로 해서 접근하기 좀 어려우나
중저가 시장은 매매가의 갭이 적어지면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적어지면서 매매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오히려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청약을 기다려서 내가 오랫동안에 모아온 가점으로 청약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분들 거의 70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중저가 시장 혹은 경기의 수도권의 지역에 내 자금에 알맞는 주택을 선택해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임대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걸로 전세난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서울이라든가 주요 지역에 인접한 곳에 공공임대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전셋집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시간에 어떤 전셋집을, 그리고 이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필요에 맞는 집들이 공급될 수 있는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가점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동안의 오랜 시간,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자금을 갖고 있었으면 서울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억이라는 큰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는 서울에서는 어떤 집을 매수하는데 굉장히 갭 투자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내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라고는 하겠지만 실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어려운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만 하나하나 체크하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정보를 취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또 저희한테 상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춘남 부동산 밴드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팩트의 이춘남이었습니다.